자, 이제 시작하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신층 처분 시스템 안전성 검증 기술 개발, 이 기술 과제의 내용과 추진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제 과제 개요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연구 내용들, 그 다음에 그 공모를 통해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과제 개요입니다. 이 검증기술 개발을 이제 이 공동사업의 세 번째 전략과제, 규제 부분에 이제 그 세 번째 전략과제의 두 번째 이제 중점과제에 해당이 되고요. 과제명은 이제 사용연료 심층 처분 시스템 안전성 검증기술 개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기간은 9년 전체이고요. 그다음에 연구비는 240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목표는 국내 처분 시스템 단계별 개발의 적합성 확인을 위한 검증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연구 단계는 이와 같이 3년씩 끊어서 이제 편의상 3단계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엄격하게 이 기간별로 연구 항목이 잘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흐름이 이제 1단계 3년 동안은 주로 부지와 이제 URL 중심으로 이제 내용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단계 3년 동안은 주로 방벽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중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단계에서는 시설, 처분 시설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진행되겠습니다. 이제 과제 필요성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규제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이제 검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검증 체계를 하면은 부문별, 그 다음에 개발 단계별로 안전성 검증을 위한 이제 방법들, 그 다음에 전산도구 같은 이런 기반을, 기술적인 바탕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과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제는 이제 규제 요소 그 자체를 개발하는 중점 과제 1과 호응을 해서 해당 안전 요건에 따른 이제 검증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를 이제 국내 R&D 현장에 접목해 가면서 적용성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처분 시스템 개발 전체 단계에 걸친 기반을, 검증 기반을 이제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이제 이 과제에 어떤 그 연구 항목들을 크게 보면 이제 방법론 개발하는 부분, 그다음에 도구를 개발하는 부분, 그다음에 국내 R&D를 종합 검토하는 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제 대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보셨다시피, 아까 다른 설명에서 이제 보셨다시피, 예를 들면 이제 공학적 방벽에 대한 검증 방법론을 개발한다 했을 때, 그거에 필요한 이제 검증 도구를 개발하고, 또 그거에 관련된 이제 국내 R&D를 검토해야 되는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이제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같은 연구자가 이 전체적인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이제 연구를 수행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내용들은 이런 그 방법론이다, 도구다, 또 뭐 검토다, 그 다음에 이 방법론에 포함되는 다양한 아이템들, 예를 들면 뭐 공학적 방벽, 부지 특성, 그 다음에 방사능 폐기물 특성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 구성 요소들 별로 따로 이제 세부 과제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내용을 하나의 중점 과제 전체를 놓고 이제 주관 연구 기관이 추진 전략에 맞춰서 그 추진 전략에 알맞게 이제 과제를 전체적으로 구성해서 수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연구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그 검증 방법론 측면에서 이제 이 구성을 이제
정리해 놓은 것인데요. 이제 개발해야 되는 이제 검증 방법론은 이 부문에 이제 전체적인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부지 적합성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천연 방벽 성능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URL 설계 운영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공학적 방벽 성능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폐기물 특성, 그 다음에 처분 시설의 설계, 그 다음에 처분 시스템의 장기 안전성, 그 다음에 이제 통합적인 요소로서 이제 보조 안전 지표라든지 자연 유사라든지 진층 방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처분 시설의 운영 안전성을 검증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제 각 항목이 이제 도출이 되어 있고 각 항목별 이제 연구 일정, 연구 기간이 이렇게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이제 일단은 기본으로 하되 실제 이제 그 선정된 연구팀이 1차 연도 연구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어떤 그 이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수행 계획을 새로 구상을 해서 거기에 필요하다면은 이런 연구의 어떤 세부 내용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위해서 여기에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아이템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어떤 성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행해야 될 내용들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보다 이제 체계적인 연구개발 방안을 이제 강구하도록 하는 이런 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신 그 내용을 시간 흐름을 이제 세로 방향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한 내용이고요. 자, 이제 항목별로 아까 그 10개 항목별로 특대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종합개발 계획입니다. 설명드린 대로 어떤 성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실제 이제 본격 개발해야 되는 그런 검증 방법론들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보다 이제 체계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타 기획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어떤 기존의 그런 개발 계획을 전체적으로 이제 이 선정된 연구팀 입장에서 9년 동안 수행할 그런 추진 계획에 비추어서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다 이제 최적화된 그런 종합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연구개발 항목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가 이제 부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지 적합성을 검증하는 방법론을 개발하는 이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항목을 포함해서 모든 이 규제 검증 방법론 개발에 있어서는 두 가지 관점을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독립적으로 어떤 그 적합성을 평가하는, 그러니까 이제 개발자, 그러니까 그 국내에서 이 처분 시스템을 개발하는 개발 사업자가 그 수행한 내용이 타당한지를 검증하는, 그러니까 사업자가 개발한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타당한지를 검증하는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독립적으로 전체적으로 이게 독립적으로 한번 그 평가해보는 이 양면을 각 연구 항목에서는 다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수행한 것이 타당하냐, 수행한 결과를 평가하는 그런 검증과
이 검증 기술을 개발하는 수행자 입장에서 나중에 규제자가 독립적으로 그 적합성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이런 방법론, 양면을 고려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법론, 개발해야 될 방법론 항목은 천연 방벽의 성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연 방벽의 주요 성분별로 그 특성과 그 다음에 방벽으로서의 성능을 검증하는 방법론을 이제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적인 검증과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평가한 결과, 사업자가 평가한 결과를 검증하는 이 양면을 다 고려해서 방법론을 이제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지질학적인 거, 그다음에 소리 지질학적인 내용, 지구화학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필수적으로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전체 최초의 그 종합 계획을 수립할 때 추가적으로 또는 세분화해서 개발할 필요한 아이템이라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자율적으로 도출해서 수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네 번째로 URL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URL 설계와 운영 방안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이제 공학적 방벽의 성능을 검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학적 방벽의 성분별, 공학적 방벽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성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성분별 특성을 검증하는 내용하고 방벽으로서의 이제 전체적인 성능을 검증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포함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주요 성분으로는 이제 구조물, 처분용기, 완충제, 뒤채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해서 방법론을 개발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특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심층 처분 시설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그 다음에 이제 사용 해결로의 직접 처분도 이제 예상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인데 이제 사용 해결로 직접 처분을 같이 고려를 해서 이러한 이제 방사능 폐기물의 기본적인 특성하고 그다음에 처분 환경에서의 거동 이 특성을 이제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방법론을 이제 개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로는 이제 처분 시설 설계입니다. 그래서 처분 시설의 설계를 검증하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지상의 시설물의 구성이라든지 배치라든지 동굴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계통들, 이 처분 시설을 구성하는 계통들 이런 것들의 구성이라든지 설계, 운영 방안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이제 개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이제 장기 안전성을 검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안전성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흔히 이제 폐쇄후 안전성이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심층 처분 시설의 폐쇄후 안전성 평가 (TSP의) 검증에 대한 접근법을 중심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처분 시스템의 장기 안전성을 검증하는 이런 방법론을 개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하부 시스템의 성능, 그 다음에 전체 시스템의 안전성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모델링과 데이터 관리, 그 다음에 평가, 그 다음에 평가 결과의 유효성을 어떻게 검토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나 이것도 이제 독립적인 평가와 사업자가 수행한 내용에 대한 검증, 이제 양면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독립적인 검증 평가에는 규제 목적의 이제 이런 스코핑, 접근 방식을 우선적으로 이제 고려했으면 하는 것이 기획의 의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9번째로 통합적인 부분으로서 이제 보조 안전지표나 자연유사, 심층 방어에 관련된 검증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해당 처분 시스템에 적합한 이러한 보조 안전지표나 자연유사나 어떤 심층 방어 방법론 같은 것을 강구하는 그런 내용과 이제 사업자가 제시하는 이러한 보조 안전지표나 자연유사나 심층 방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또 검토하는 양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 검증 방법론으로서는 이제 처분 시설의 운영 안전성을 검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분 시설의 설계 성능을 운영 단계에서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방패물 관리 처분 방안에 대해서 이제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야 되고요. 또한 이제 정상 상황과 이제 비정상 상황들을 같이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검증의 결과로부터 운영 안전성을 관리, 증진하는 방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처분 활동을 종결한 후에 폐쇄까지 모니터링하는 방안이라든지 폐쇄 방법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까지도 전체적으로 이 방법론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러한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검증 방법론을 뒷받침하는 이 검증 도구를 개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증 도구로 이제 바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이제 전산 모델, 전산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겠고요. 꼭 전산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의 이제 검증 도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제 검증 도구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그 첫 번째 그 검증 방법론과 유사한 맥락으로 아이템들이 이제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검증 도구로서는 이제 기본 모델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뒤에 다시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모델, 공통적으로 이제 필요한 기본 모델 개발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지 특성과 관련된 도구를 개발하는 것, 방벽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지하 환경의 복합 특성에 관련된 건 별도의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고 봐서 별도 항목으로 뺐고요. 그 다음에 처분 시스템의 구조 특성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생태 특성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처분 시설의 운영 안전성과 관련된 도구를 개발하는 거, 그 다음에 TSP, 장기 안전성 검증 전산 모델을 개발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기획 단계에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이 단계별 목표 및 내용은 종적인 흐름으로 다시 표현해 본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항목별 연구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안전성 검증 기본 모델을 개발한다 이렇게 이제 문턱을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뒤에 나오는 이제 특정 분야별이 아니고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또 공통적으로 검증하는데 필요한 도구들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검증 방법론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여기서 다루도록 어떤 연구의 논문 하나 설정을 해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지와 관련된 전문 연구자라든지 그 다음에 방벽이나 시설과 관련된 연구자라든지 그 다음에 세이프티 케이스에 특화된 연구자 모두가 같이 이제 참여해서 수행해야 되는 어떤 통합적인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지 특성을 검증하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방법론에서는
부지 적합성을 검증하는 방법론과 천연 방벽의 특성을 검증하는 방법론을 이제 나누어 가지고 다뤘는데, 여기서는 그거를 이제 통합해서 부지 특성을 검증하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으로 이제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어떤 검증 도구를 개발하는 문맥에서는 이제 대부분 이제 같이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템에서 이제 같이 묶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질학적, 그다음에 수리지질학, 그다음에 지구과학적 이런 안전성 평가하는 그런 도구들을 이제 개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벽 특성을 검증하는 도구를 개발하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벽이라고 하니까 이제 천연 방벽, 공학적 방벽이 다 포함될 수는 있는데, 1차적으로는 이제 공학적 방벽에 초점을 맞춰서 이 개발하는 것이 되겠고요. 왜냐하면은 천연 방벽은 대부분 이쪽에서 커버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일부 공학적 방벽과 연계해서 같이 개발해야 될 어떤 천연 방벽 어떤 특성이 있다고 하면은 그 내용도 여기 방벽 특성 검증도구 개발 항목에 이제 묶어서 개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방사선 폐기물 누출과 그다음에 지하에서 합종 이동에 관련된 그런 방벽의 특성을 검증하는 전산 모델을 개발하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이제 지하 환경 복합 특성을 검증하는 그런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커플드 프로세스, 그러니까 THMC라고 보통 약자로 부르는 이 부분을 포함해서 복합적인 어떤 현상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검증 도구를 개발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나중에 이제 수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 시스템의 구조 특성을 검증하는 도구를 개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분 시설 단일 구조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전체 처분 시스템. 그래서 처분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부지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공학적 방벽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방사선 폐기물 그 자체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체를 관리하는 어떤 관리 체계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엉겨져서 처분 시스템이라고 이제 통칭할 수가 있는데, 이런 처분 시스템의 전체적인 이제 구조 특성을 검증하는 그런 도구를 개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짐층 처분 시설의 지하 구조와 공학적 구조의 설계를 중심으로 해서 해당 처분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이제 수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짐층 처분 시스템의 생태 특성을 검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장기적인 어떤 생태의 변화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을 기대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기후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거주 특성이라든지, 또 어떤 생물상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처분 시스템의 어떤 장기 성능이라든지 안전성과 연계해서 장기 진화에 대한 그런 어떤 검증 도구를 개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처분 시설의 운영 안전성을 검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이 부분에 처분 시설 운영 안전성에 대한 검증 방법론을 개발하는 부분과 완전히 같이 이제 매치를 해서 처분시설 운영 중 정상 상황, 그다음에 비정상 상황에 대한 이제 안전성을 검증하는 부분, 그
그다음에 이제 방사선 폐기물 관리 활동의 어떤 안전성.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앞부분에 요것은 이제 시설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요거는 이제 방사선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사선 관리 계통. 이런 전체적인 구성 성분들에 대한 그 운영 안전성을 검증하는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비 안전성을 검증하는 이제 전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쇄후 안전성을 검증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전산 모델.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구축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거 관련된 이제 검증 방법론과 연계를 해서 일단 그 스코핑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독립적인 평가에 이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그 심층처분 국내에서 수행하는 심층처분 분야의 R&D를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별로 그 다음에 주요 연구 분야별로 부지 개발 분야, 그 다음에 방벽 연구 분야, 시스템 개발 분야, 그 다음에 세이프티 케이스 개발 분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봐서 전체 어떤 R&D 전체적인 문맥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이렇게 크게 이제 5개로 대별된 이런 부문에 대해서 연차별로 이제 타당성을 검토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이런 내용은 이제 어떤 특정 연구를 위한 배경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그치는 경향이 있지만은 이번 사업에서는 이게 독립적인 어떤 연구의 의미도 포함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국내 R&D들을 검토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특히 이 같은 공동 사업 내에서 수행하는 이 심층처분 R&D가 적절한지 규제 관점에서 또는 검증의 문맥에서 이 타당한지를 이제 같이 확인해 가면서 또 우리 규제 연구 개발 부분의 적용성이라든지 또 유효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확인해 가는 다목적의 어떤 그 연구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행 방안입니다. 이제 이거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방향으로 현재 그 시행 기획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그 생각하고 있는 공모에서 이제 실제 선발에 이르는 선정에 이르는 그 기본적인 방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진 방향은 여기에서 이제 개발되는 성과물의 어떤 수준을 TRL 6단계 정도로 잡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TRL 6단계를 하면은 시작품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어떤 하드웨어 같은 이제 실물이 아니고 어떤 방법론적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내용 면에서는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이제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형식은 완전히 갖추지 않았지만은 실제 현장에서 그 기술적으로는 이제 활용이 가능한 그런 수준까지는 개발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사업 내의 다른 과제들은 물론이고 특히 이제 그 전략과제의 중점과제 일과 이제 통합적으로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상호 연계성이 이제 강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규제 요소와 해당 검증 기술이 서로 이제 양립해서 일관성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팀 구성, 이제 공모와 관련해서는 이제 연구팀 구성이 중요한데, 기대하기는 이제 부문별로, 주요 부문별로 이제 전문기관들이 연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9년 동안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전체 어떤 그 영역에 걸쳐서 다양한 연구 항목들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연구팀을 잘 구성해서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그 공동사업 내 심층적인 R&D, 즉 전략과제 2에 참여하지 않는 연구자들로 구성을 해서 이번 규제 연구의 독립성이 확보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RFP는 이런 구성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제안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연구팀을 선발할 것이냐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작성 요령이 거의 이제 선발하는 어떤 요령과 이제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지정 과제로 해서 수행해야 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주고,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별도의 과제 설명서를 통해서 이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이런 이제 과제 설명서에 수행해야 될 내용들은 이제 상세하게 주고, 이거를 어떻게 잘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이거를 수행할 역량이 충분한 그 연구팀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줘야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과제 설명서에 부합하는 그런 그 연구 계획과 그거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연구팀 역량, 이런 것들을 이제 갖춰서 제안서를 이제 작성을 하면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전체 개발 기간 9년을 통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연구팀이고 역량이다, 이런 것들을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만은 그 심층처분 R&D 쪽 과제와도 이제 잘 호응이 될 수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규제연구 독립성을 위해서 이 심층처분 R&D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중복해서 양쪽을 연구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마 제안을 해서 공모가 나갈 것을 예상하고요. 그래서 가장 좋기는 그냥 연구자만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기본적인 거는 이제 어떤 독립성을 보일 수가 있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가능하면은 이제 규모가 되는 기관, 그러니까 양쪽 연구팀을 두 개로 나눠서 한 팀은 R&D 쪽을 하고 또 한 팀은 규제 연구 쪽을 하고,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이제 연구원을 나누어서 이제 한 부분은 연구원의 한 부분은 이제 R&D 쪽을 하고 다른 부분은 이제 규제 연구를 하는, 이거를 이제 규모가 되는 기관은 이제 조직적으로 분리해서 한다고 하면은 뭐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은 또 규모가 되지 않는 기관은 그럴 수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하나의 권장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팀 구성 방안을 좀 안내를 위해서 좀 구상한 것을 하나 예시로 참고하실 수 있도록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분야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나눌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이 부지에 특화된 전문기관,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전문기관이라는 게 꼭 뭐 이렇게 그 규모가 있는 꼭 큰 기관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편의상 이제 기관이라고 할 거예요. 연구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부지 이쪽 방면에 특화된 이제 연구자와 그 다음에 이제 시설 분야. 그래서 시설 분야라면 이제 주로 공학적 방벽, 처분 시설, 이런 이제 시설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특화된 이제 연구자. 그 다음에 이제 세이프티 케이스, 안전성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
이쪽에 특화된 이제 연구자가 연합을 해서 각각의 어떤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연합을 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세 분야를 적시한 것은 이제 하나의 예시입니다. 또 다른 융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 예시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팀을 구성할 수가 있겠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심층처분의 안전 이슈 전반을 아우르면서 장기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연구팀을 구성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구성을 잘 해서 만약에 이제 공모에 와서 이제 그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구속 관리는 현재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이렇습니다. 최초의 연구팀 구성을 이 평가에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연구 단계를 세 단계로 이제 편의상 운영을 한다고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후속 단계별로 3년 주기로 이제 최초에 구성된 연구팀, 구성해서 선정된 연구팀이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합성을 이제 단계별로 이제 재평가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하고 관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구팀을 구성하고 연구팀 내지는 연구자별로 이제 담당하는 분야를 한번 예시를 또 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1단계 3년 동안은 부지 이 분야가 전체적인 연구 항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공모하고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이 부지 분야 연구자가 어떤 주도를 해서 일단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시설 분야나 세이프티키즈 분야도 연구 내용들은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부지 분야가 전체적으로는 이제 1단계는 주도하는 이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1단계는 이제 부지 분야 연구자가 이제 주관을 해서 시작부터 1단계를 이제 수행하는 이런 흐름이 좋겠다, 이런 예시고요. 2단계로 접어들면은 이제 시설 분야, 공학적 방법을 비롯한 URL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이쪽 분야가 이제 리딩하는 이런 흐름으로 이제 기획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지 분야나 세프티키즈 분야도 같이 이제 공동으로 이제 할 아이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이제 세이프티키즈가 주도하고 이제 부수적으로 시설 분야와 이제 부지 분야가 공동으로 이제 진행하는 그런 연구 내용들을 안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시니까 이런 방향으로 해서 연구팀을 구성하고 예를 들어 연구팀이 몇 개 팀으로 이제 되었을 때 팀별로 수행해야 될 내용들을 잘 이제 안배를 해서 나중에 제안서나 과제 계획서를 꾸미시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소유 예산 및 인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보시는 내용은 예타 평가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 연구의 어떤 당위성을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 기획 단계에서 이제 만들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참고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공모해서 제안서나 계획서를 수립할 때는 해당 연구 계획에 맞춰서 이제 안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직접비라든지 간접비는 예타 평가 단계에서 직접비 비율, 그 다음에 뭐 간접비 비율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안배를 해놓은 것으로 이제 참고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예산을 수립하실 때도 이제 이런 비목별 제한이 이제 당연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 다음에 이제 소요 인력을 어떻게 안배할 것이냐, 연구 인력을 이제 이런 계획에 또 맞춰가지고 편성을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소요 인력도 이제 예타 평가 단계에서 이제 참고용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연구원이다, 연구 보조원이다 하는 것은 이제 특히 대학 같은 경우에 학생들을 활용하는 경우에 이제 연구 보조원 이름으로 이제 되게 그 과제 계획서에 이제 구분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참고용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과 목표 계획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앞에 보신 그 연차별 수행 내용들에 맞춰서 어느 시점에 어떤 연구 성과물이 기대되는지를 이제 정리한 것이다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것은 이제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제 나중에 과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시면서 그 추진 계획에 맞춰서 또 이제 수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긴 하지만은 전반부 그러니까 1단계 이쪽 부분에 이제 이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지 분야 내용들이 주로 많이 포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반부에 가면은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시설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후반부 가면서 이제 세이프티 케이스와 관련된 어떤 안전성 평가와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주를 이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종합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 다음에 연차별 부문별로, 그 다음에 그 어떤 R&D 현황을 적합성을 검토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전체 연구기간에 걸쳐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전 기간에 걸쳐서 그 부지 분야든 시설 분야든 그 다음에 세이프티 캐스 분야 등 전체적으로 이제 공조하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중간에 색이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두 가지 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두 가지 이상의 그 분야가 같이 이제 연합해서 수행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고요. 종합개발 계획은 뭐 전체적으로 같이 협력을 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과 목표 계획은 기획 단계에서는 이제 이렇게 꼭 이 사업을 통해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 성과물 목록을 다 이제 그 설정을 한 것이고, 그 설정된 그런 개발해야 될 그런 항목들을 차질 없이 다 개발했는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어떤 그 달성도라든지 이런 거를 측정하는, 즉 건수로 이제 그 개발해야 되는 건수를 다 완수하는지, 이거가 기본적인 이제 그 성과 지표와 목표가 되겠습니다만은, 그거 이외에도 이제 항목별 해당 성격에 따라서 세부 지표라든지 어떤 그 추가적인 지표 이런 것들을 도출하면은 좋을 것 같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그 연구팀 선정할 때, 즉 과제 계획서에 이제 우수성을 평가할 때도 여기에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고려사항, 전체적으로 이 검증기술 개발 과제, 그러니까 전체적인 하이라키를 다시 보면은 과기부, 산업부, 그다음에 원안위가 이 유관 부처들이 이제 연합해서 공동 사업으로 이제 시너지를 내고자 하는 이 공동 사업에서 다시 이제 전략과제 3 규제 부분에 이제 심층 처분 시스템 안전규제 기반 구축,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이 검증 기술 개발, 이 과제의 특성을 요약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의 특장점은 이제 장기간 9년 동안에 이제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층처분 시스템 개발의 전체 영역을 조망하면서 폭넓게 연구할 수가 있다. 이것이 또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저쪽 이제 R&D 쪽은 굉장히 깊이 있게 항목별을 연구를 하는 반면에 URL을 구축하기에 필요한 어떤 실증 기반을 구축하는 그 범위로 이제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서 연구를 하는 데 비해서 여기서는 이제 전체 영역을 이제 조망하면서 연구를 한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제 관리가 상대적으로 이제 유연하다라는 말씀은 뭐냐면은 수행 과정에서 연구의 세부 범위나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쪽 R&D의 어떤 연구 상황이나 또 시스템 개발의 어떤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는 어떤 이쪽 규제 연구도 거기에 발 맞춰서 연동해서 이제 합리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이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유연할 수가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 범위와 수행 방향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검증의 관점에서 이제 독립적인 평가 기술 개발과 평가 결과, 사업자가 수행한 평가 결과를 검증하는 부분을 이제 병행해서 고려해야 된다. 양면을 고려해서 검증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표준 심층 처분 시스템을 기본적인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심층 처분 시스템도 몇 가지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심층 처분 방안. 예를 들면은 이제 스웨덴의 KBS3 방식이라고 하는 그런 국내에서 많이 검토가 된 이런 방식도 있지만은 또 근래에는 이제 신부시 추공 방식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몇 가지 이제 대표적인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별도로 다 연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너무 이제 폭이 넓기 때문에 표준 시스템을 기본 대상으로 한다.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표준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현재 국내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이제 저쪽 R&D 부분에서 고려하는 스웨덴 KBS3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기본으로 하되 좀 더 이제 좀 열린 연구를 위해서 이제 처분 방식과 부지 환경에 따른 어떤 고려, 예를 들어 처분 방식이 바뀌는 경우 또는 부지 환경이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그런 것과 전혀 이제 좀 다른 방향이 되는 경우에 그럴 때는 뭘 더 고려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도 같이 도출해서 이 검증 기술 개발에 반영하면 좀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법론과 도구와 R&D 검토 이 부분을 이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수행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규제 연계성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규제 요소를 개발하는 중점과제 1과 그걸 뒷받침하는 검증 기술을 개발하는 중점과제 2이기 때문에 이 중점과제 1과 당연히 이제 아주 긴밀하게 연계를 해서 수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직접적인 어떤 요망은 뭐냐면은 이 중점과제 2에서 해당 어떤 규제 요건이나 이런 것들에 필요한 어떤 그 현황이라든지 어떤 검증 방안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먼저 이제 제공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당연히 이제 규제 요소를 도출하는
중점과제 1에서 어떤 규제 요소의 초안 같은 거를 이제 제공받아서 또 그거에 맞춰가지고 해당 부분의 검증 기술을 완성하는 이런 서로 주고받는 이런 관계가 유기적으로 잘 돼야 되겠다. 근데 이거를 위해서 이제 어떤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공조하고 서로 이제 어떤 과제 수행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이 좀 강구가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뭐 참고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이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혹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참고 자료들이 이런 데 가면 있다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심층 처분에 관련된 어떤 국가 정책이라든지 시스템 개발 현황이라든지 규제 현황 같은 내용들은 이제 최근에 그 IAEA 그 공동 협약 국가 보고서가 있습니다. 국가 보고서들을 보시면은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파악하실 수가 있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층 처분에 대한 규제나 어떤 검증과 관련된 기술 현황은 주요 선도국, 미국이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이 분야 선도국 규제기관의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어떤 규제 지침과 심사보고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참고하실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개 있는데 대표적인 거를 써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기물 처분과 관련된 R&D하고 인허가 관련된 문서들도 이제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국내 이제 관련 기관 코라드라든지 케리라든지 키간이라든지 킨스 등등의 기존 자료들을 또 활용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고준위 심층 처분 이외에도 중저준위 쪽의 어떤 그 프랙티스도 참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저준위 쪽의 어떤 자료들도 활용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선도국의 그 시스템 개발 기관, 예를 들면 이제 스웨덴의 SKB 같은 그런 사이트에 가시면은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이 이제 개발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 참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고 오늘 설명드린 그런 어떤 그 시행 방안들을 잘 활용하셔서 이 과제 나중에 공모가 되었을 때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은 나중에 이 동영상을 보시는 그 웹페이지에 있는 일단 의견을 적을 수 있는 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거기 성심껏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